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력통신 케이블과 그리고 히토리와 해적 케이블을 하는 기업이긴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LS 에코에너지의 지금 상승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젠 끝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JP모건 서울에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이 뉴스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이 전 세계에서 K 변압기를 찾는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좀 오래된 기사라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현재 이 전 세계적인 AI 산업 광풍으로 인해서 이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4월 17일에 덴마크에 약 3년간 약 3,051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자면 약 420억 정도에 달하는 전력 케이블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었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97억 원이면서 역대 1분기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사업인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도시화율도 약 50% 정도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황인데요. 사실 도시화율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면 결국엔 도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발전 소비 용량 전망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전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발전소라든지 이러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하려면 결국엔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가 급증할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24년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AI 산업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산업 같은 경우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력 수요 증가율이 기존 센터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그리고 2027년에 들어서는 한국과 연간 소비량과 맞먹게 된다고 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력만 확충,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만 확충일 텐데요. 사실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 전력 전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전선과 케이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LS 에코에너지는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 정도 하락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수급 먼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4월 29일부터 설정을 했습니다. 왜 4월 29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4월 29일 이후로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는지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58% 정도 상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월 29일로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4월 29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11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2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90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전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게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좀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JP 모건 서울에서 9시 26분에 7,100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정확하게 장이 끝나봐야 집계가 완료가 되겠지만 현재는 7,0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JP 모건 제가 강조를 하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창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JP 모건 서울이 현재까지 44만 주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머건 스탠리 창구에서 26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JP 모건 서울이 6월 5일까지만 해도 61만 주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6월 10일부터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 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차트와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요. 지금 6월 10일 여기 이때의 날인데요. 그때 살짝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JP모건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살짝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라인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 이 가격 레인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저항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가격 레인지를 강한 이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지금 이 가격 레인지가 사실상 신고가 부근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상 신고가 부근에서는 이 매수세보다 이 매도세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100만원짜리 휴대폰과 30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을 때 사실상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지 300만원짜리는 잘 안 살고 그냥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부분에서는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